안녕하세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입니다. 자, 오늘 테슬라는 219.41을 기록했고요. 오늘 4.18%의 상승이 있었습니다. 자, 한 주 동안의 테슬라의 변동성을 보게 된다면 4.88%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한 달 동안의 변동성은 10.32%, 2024년 1월 1일부터 현재까지는 마이너스 11.7%의 하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앞에서 본 영상에서는 사이버 트럭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이 테슬라는 세계 소비자들로부터 주목받고 있는 전기 픽업 트럭인 사이버 트럭을 국내 최초 공개하기로 결정했다고 테슬라 코리아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 코리아는 오늘 9월 6일부터 사흘간 경기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되는 자동차 애프터마켓 전시회인 2024 오토살롱 위크에 참가해 사이버 트럭의 실물을 공개할 계획이라고 하는데요. 이 참가자 명단을 한번 살펴보니 정말로 테슬라가 부스번호 M51번을 받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킨텍스에서 테슬라의 부스가 어디인지 한번 찾아보면 바로 여기 오른쪽에 위치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행사장에 가시는 분들 중 6일과 8일에 가시는 분들은 입구에 들어가셔서 오른쪽 끝으로 간 다음 위로 올라가게 된다면 테슬라의 사이버 트럭을 관람하실 수 있을 것 같으며, 7일에 가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입구에서 들어가자마자 바로 직진하시면 사이버 트럭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킨텍스에서 열리는 2024 오토살롱 위크의 입장권은 현재 18,000원의 입장료를 내야 하기 때문에 사이버 트럭 하나 보자고 이 금액을 내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자, 다른 나라에서 공개했던 사이버 트럭의 행사를 보게 된다면 테슬라 매장 안에서 사이버 트럭을 전시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무료로 볼 수 있게 하고요. 또 심지어 사이버 트럭을 보러 왔다가 모델 3나 모델 Y에 흥미를 가지며 테스트 드라이브를 신청하기도 했는데, 이렇게 따로 입장권을 내야지만 사이버 트럭을 볼 수 있는 것은 매우 아쉬운 결정이라고 생각하고, 아마도 테슬라 코리아에서 많은 인파로 인해 그런 사고를 미연에 막기 위한 방법이 아니었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 2024년 오토살롱 위크는 일산 킨텍스 이전 시장 7, 8홀에서 열린다고 하고요. 9월 6일부터 9월 8일까지 단 3일만 열린다고 하니 사이버 트럭을 궁금해 하셨던 분들은 가셔서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다음 뉴스로 넘어가면 테슬라와 경쟁하고 있는 기업인 폭스바겐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폭스바겐은 기업의 이름 자체가 독일어로 국민차이기 때문에 마치 독일의 제조업의 상징과도 같은 회사입니다. 이 폭스바겐의 첫 작품인 딱정벌레차 비트를 출시 후 오랜 기간 동안 세계 1위 자동차 메이커의 자리를 지키고 있었는데, 앞으로 전기차 시장에서도 이런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ID 시리즈를 출시한 바 있고, 또 일론 머스크와도 좋은 관계를 맺고 그에게 조언을 들으면서 폭스바겐이 전기차 회사로 변화할 수 있는 시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폭스바겐의 전 CEO인 허버트 디즈는 2022년 7월에 폭스바겐의 노동조합 대표들의 불만에 따라 폭스바겐의 CEO직을 사임하게 되었고요. 이후 회사를 떠날 것이라는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전기차의 전환으로 인해서 노조의 일자리가 감소될 것을 우려해 전기차 전환에 적극적인 CEO를 해임하고, 대신 폭스바겐의 CEO를 포르쉐에서 내연차의 진심이었던 올리버 블루메로 교체하면서 폭스바겐의 변화를 중지시키는 결정을 했습니다. 자, 올리버 블루메는 포르쉐를 성공시킨 공로를 인정받고는 있지만 전기차 전환에 대해서는 반대하는 입장이었고요. 포르쉐 CEO였던 경력을 기반으로 폭스바겐의 CEO가 되면서 폭스바겐이 하던 대로 혁신 없이 계속하겠다라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전임 CEO가 준비하고 있었던 폭스바겐의 신규 전기차 공장인 트리니티 공장의 계획을 무산시키는 결정을 하고, 새로운 플랫폼 안에서 만들어지는 전기차 개발을 백지화시키게 되었습니다. 자, 전기차 투자에 소극적인 입장으로 돌아섰고, 대신 기존의 내연차를 만들던 공장에서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전기차를 만들겠다라는 발표를 해 앞으로 큰 변화가 없을 것을 약속했는데요. 하지만 놀랍게도 2024년 6월 25일 폭스바겐과 리비아는 파트너십을 맺는다라는 발표를 하면서 모든 사람을 큰 충격에 빠뜨리게 되었습니다. 자, 전기차 전환의 진심이었었던 전임 CEO 허버트 디즈가 원하는 것은 바로 테슬라와 파트너십을 맺고 폭스바겐을 전기차 사업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회사로 변화시키는 것이었지만, 이는 엄청난 반대에 부딪히면서 해고까지 당했고요. 이 놀랍게도 테슬라 대신 선택한 것은 리비안이 되었으며, 앞으로 리비안의 소프트웨어와 플랫폼을 기반으로 전기차를 만들겠다고 하는데, 자그마치 리비안에 투자되는 돈은 미화 $5빌리언, 한화
시가로는 약 7조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엄청난 금액을 리비안에 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문제는 이렇게 리비안에다가 투자를 하면서 폭스바겐이 전기차 부분에서 성공을 하면 다행이지만 이후 나오는 소식은 좀 안타깝게도 폭스바겐이 독일에 있는 공장을 폐쇄하겠다라는 계획을 밝힌 것이고, 이 공장을 폐쇄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자동차 시장이 극도로 긴장된 상황이기 때문에 살아남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다라는 입장입니다. 자, 폭스바겐은 현재 독일에만 6개의 공장을 가지고 있고요. 또 폭스바겐에서 일하는 직원의 수는 무려 29만 명이나 되기 때문에 이 많은 사람들이 공장 폐쇄로 인한 타격을 입게 될 것만 같습니다. 자, 폭스바겐은 이 완성차 공장과 부품 공장, 이렇게 2개의 공장에 문을 닫겠다라는 계획을 발표했고, 이로 인해서 약 2만 명을 구조조정할 것으로 전하고 있습니다. 자, 폭스바겐이 1937년 창사 이래 처음으로 본토인 독일에서 공장을 폐쇄하는 것은 처음이기 때문에 이런 발표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충격에 빠지게 만들었고요. 이 폭스바겐 그룹의 올리버 블룸의 CEO는 자동차 산업이 몹시 어렵고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계획을 발표했다, 이렇게 전합니다. 자, 현재 폭스바겐의 노조는 경영진의 이런 공장 폐쇄 발표에 따라 상당히 불만을 표시하면서 그렇게 폐쇄할 수 없다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 이 놀랍게도 전기차로 전환할 때 노조가 일자리를 잃는다면서 반대하고 계속 내연차를 만들겠다며 새로운 CEO를 선택한 결과가 이제는 담담하게 그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자, 일론 머스크는 폭스바겐의 이런 상황에 대해서 한 가지 의문을 던지면서 크게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바로 일론 머스크는 어떻게 폭스바겐이 리비안에 투자를 할 수 있었냐며 뼈를 때리는 질문을 하게 되었고, 지금 일론이 어떤 질문을 하고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말했듯 폭스바겐은 리비안에 전폭적인 투자를 하겠다라고 발표하면서 10억 달러의 초기 투자를 시작으로 최대 50억 달러까지는 투자가 늘어날 수 있다고 발표해 리비안의 주가가 크게 상승하게 만드는 원인이 되었는데요. 지금 폭스바겐은 2개의 공장을 폐쇄하는 것을 고려 중인 상황이고, 또 2026년까지 비용 절감을 위해 110억 달러 규모의 비용 절감 계획을 시행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어떻게 50억 달러를 리비안에 투자할 수 있는지 너무나도 상식적인 질문을 일론 머스크는 던지고 있습니다. 자, 일론의 트윗을 보게 된다면 이 폭스바겐이 어떻게 돈을 마련해서 리비안에 투자하겠다라고 말하는 건지 묻고 있고, 이 모든 사람들이 폭스바겐이 과연 어떻게 돈을 구할 수 있을까, 이렇게 점점 궁금해지는 상황에서 이 폭스바겐이 공장을 폐쇄하고 인력 구조조정을 추진한다고 밝힌 지 이틀 만에 독일 정부는 전기차 보조금을 되살린다라는 발표를 했습니다. 자, 작년 말 폐지한 전기차 보조금의 일부를 되살려 폭스바겐을 돕는 데 사용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독일 제조업의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폭스바겐의 경영 난타기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하고도 있습니다. 자, 문제는 독일에 테슬라의 전기차 공장도 있다는 것이고, 이렇게 보조금이 나오게 된다면 기가베를린에서 생산하는 전기차에도 독일 정부의 보조금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자, 아직 정확하게 얼마의 보조금이 나오는지는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자, 하지만 과연 독일의 국민들은 자국의 전기차를 사게 될지 아니면 테슬라를 사게 될지 궁금해지고요. 그 선택에 따라서 폭스바겐의 운명은 앞으로 결정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자, 다음 테슬라 소식을 보면 로보택시와 관련된 소식인데요. 테슬라에서 회전식 좌석을 사용할 계획이라고 밝혀 현재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테슬라는 미국에서 2021년 1월 12일에 특허 신청을 한 적이 있는데, 미국에 등록되어 있는 특허인 US 10889262 B2의 문서를 보게 된다면 이 테슬라가 특허를 신청한 것을 볼 수 있고 어떤 내용인지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테슬라의 특허 문서에 있는 사진에 의하면 신기하게도 차량 안의 모습이 우리가 알고 있었던 모습이 아닌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운전자는 의자를 돌려서 뒷좌석에 앉은 사람과 이야기를 할 수 있게 의자를 180도 돌린 모습을 볼 수 있고, 또 조수석 역시 의자가 180도로 돌아서 마치 호텔의 라운지 같은 모습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자, 신기하게도 테슬라의 운전대는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데요. 이 특허에 의하면 중앙에 있는 운전대는 왼쪽과 오른쪽으로 움직일 수 있다고 하며 누가 운전하는지에 따라 위치를 변경하면 된다고 합니다. 자, 테슬라의 특허 문서에 있는 차량의 안전벨트가 제대로 착용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감지 시스템 역시 특허로 등록되어 있고,
자동차가 센서를 통해서 탑승자가 안전벨트를 부적절하게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한다고 합니다. 자, 안전벨트에 특허를 내는 이유는 바로 좌석의 위치가 바뀌었을 때 어떻게 안전벨트를 구성하는지 관련된 문제를 고민하는 것으로 생각되고요. 재미있는 것은 호주에서 자율주행차에 대한 규제 방안을 정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테슬라는 2024년 6월 11일 서류를 통해서 호주에서 시작될 자율주행차에 대한 테슬라의 요청서를 신청했고, 이 문서에서 나오고 있는 많은 정보가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자, 이 문서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 테슬라는 호주의 규제 당국에게 자동차 안에 특이한 좌석을 허용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는데, 이 테슬라가 자율주행이 가능하게 될 경우 테슬라 자동차에 대한 디자인 변경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런 변경의 승인을 구해달라고 정부에게 요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현재 자동차의 운전석과 조수석은 도로를 마주보고 있는 상황이며, 이 사람이 운전하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은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자, 하지만 테슬라에서 자율주행이 완벽하게 구현된다면 더 이상 운전자가 도로를 주시해야 할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럴 때 테슬라에서는 자율주행 차량에 미리 회전 기능을 넣어두었다가 운전자가 뒷좌석을 향할 수 있도록 좌석을 돌릴 수 있는 것을 원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호주의 규제 당국에 설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앞으로 테슬라의 차량은 레벨 4 자율주행 기능이 들어있기 때문에 도로를 주시하지 않아도 되고, 그렇게 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면서 새로운 좌석 디자인의 허용을 부탁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테슬라가 요청하고 있는 것을 잘 읽어보게 된다면 2021년 이미 특허를 신청한 테슬라의 특허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것을 요청하고 있고, 이 말은 궁극적으로 자율주행 차량이 어떤 모습인지 상상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자, 혹시 앞으로 나오게 될 모델2가 어쩌면 이런 모습은 아닐지 한번 상상해 보게 만들고 있고요. 이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나오게 될 로보택시의 날인 10월 10일 발표하게 될 것 같으며, 과연 테슬라가 회전 의자를 도입하게 될지 같이 한번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의 테슬라 뉴스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오늘 좋은 하루 되시고요. 오늘의 테슬라 뉴스는 내일 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